안녕하세요. 축구전 기자 한준입니다. 출범과 함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홍명보 감독 체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으로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2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이라크 원정에서 0대1로 석패한 오만이 현재 순위는 하위권에 내려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오만 원정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만에 하나 패배라도 한다면 우리가 본선 진출 좌초 위기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KBS와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하는 오만과의 경기에 전술적인 쟁점, 오만을 이기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지 오만의 이라크와의 경기 분석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만,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패배가 없었던 안방의 강자입니다. 무엇보다 그 안방에서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던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 독일이었는데요. 독일도 80분에 필크르크의 막판골로 간신히 이겼을 정도로 오만이 홈에서만큼은 어떤 팀에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던 예선전에서 오만은 사우디 원정도 0대1로 아쉽게 패배했었고, 호주와의 홈경기 2대2 무승부, 베트남 원정 1대0 승리 및 중국과의 홈경기 2대0 승리 등 웬만한 경기들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좋은 결과와 성적을 냈고요. 또 이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친선 경기를 통해 이 월드컵이 주어진 추가적인 A매치 일정도 잘 활용을 했는데, 동유럽 팀인 벨라루스와의 경기도 2대0으로 이겼고, 시리아와의 두 차례 평가전도 2대1, 1대0으로 이기는 등 서아시아의 새로운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바로 월드컵을 준비하던 독일을 상대로 정예 멤버가 나온 독일에 아쉽게 패배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이 독일의 선발 명단을 보시면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서 고레츠카, 하베르츠, 귄도안, 사네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어요. 물론 무코코나 호프만이라든지 라움 같은 조금은 보결 자원들이 출전하기도 했지만 전반전에 득점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술적인 교체가 하프타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키미히, 필크르크, 슐로터백 같은 주력 자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65분에는 귄도안을 빼고 브란트를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하베르츠의 어시스트 받은 필크르크의 골로 이기긴 했는데, 이때 오만은 아주 큰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랍 걸프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말씀드린 서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라크와 조별리그 첫 경기 0대0 무승부에 이어 예멘전 3대2 승리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4강에 올랐어요. 특히 이 대회가 이라크에서 열렸는데 개최국이었던 이라크와 비교된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준결승에서 바레인을 1대0으로 꺾은 오만은 결승전에서 다시 개최국인 이라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연장까지 간 접전 끝에 아쉽게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즉 오만의 최근 경기력과 전력을 살펴보자면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잡는 등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던 헤수스 카사스의 이라크와 엇비슷한 거의 대등한 전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만났던 바레인이라든지 또 이 바레인이 최근 호주를 월드컵 예선전 첫 경기에서 격파하면서 큰 이변을 만들었는데, 그 바레인을 상대로도 앞선 모습을 보였던 게 오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 레바논과 홈에서 치렀던 친선 경기도 2대0 완승을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즈벡 원정 0대3 패배라든지 미국과 원정으로 치렀던 9월 평가전에 0대4의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홈에서 0대0으로 비긴 팔레스타인과도 2023년 9월에 가졌던 친선 경기 2대1의 승리를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2차 예선 당시에도 아주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이면서 3차 예선까지 오게 됐는데요. 2024년에 치른 경기에서는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와 아시안컵 대회 직전 평가전을 치렀는데 1대0으로 승리했고, 본선 들어가서는 사우디와의 첫 경기 1대2로 패배한 이후 태국, 키르기스스탄과 내리 비기면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하긴 했지만, 김판곤 감독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던 아시안컵 16강에 올랐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홈과 원정 모두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대만 원정에서는 무샤이프리 선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승리하면서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결과로 인해 사실 김판곤 감독이 울산 HD에 오퍼를 받고 옮기기도 했지만 말레이시아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던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요. 오만 같은 경우
최근 치렀던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도 이라크 원정 가서 0대1로 아슬아슬하게 패배했고 경기 내용은 충분히 무승부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꾸준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만 원정 당시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이 알 무샤이프리 선수가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을 오가면서 전방 공격수 뒤에 3명의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스위칭을 하면서 많은 슈팅을 뿌리는 게 오만의 특징인데요. 이라크전 후반 시작 4분 만에 골키퍼의 패스를 직접 차단한 무샤이프리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때린 오른발 슈팅이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이어졌는데 골키퍼의 선방대에 막혔어요. 이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는 오만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펼쳐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고전했던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가 아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비 라인의 속도가 조금은 느리면서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이 많은 형태인 이 오만을 공략하기 위해서 빠른 발을 갖추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오세훈 선수, 특히 장신인 오세훈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약간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4-1-4-1 내지 4-2-3-1 포메이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세컨드 톱의 프리롤로 중앙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슈팅 코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상대 센터백 중에 알 카미시 선수의 키가 174cm에 불과하고 또 다른 센터백인 무살람이 역시 키가 180을 넘지 않는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몸싸움은 좋지만 높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를 전방에 배치해서 높이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 세컨드 볼이라든지 혹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균열을 만들면서 흔들리게 만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 중앙 지역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칼판의 측면 공격 가담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왼쪽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 서령우 선수처럼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명재 선수가 아예 사이드라인을 타고 측면 공격을 하면서 황희찬 선수도 함께 측면 공격을 펼친다면 이 풀백들이 측면 수비를 해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측면 수비들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오른쪽 측면에 이강인 선수가 배치될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플레이메이커로 뛰게 되기 때문에 오만 수비 라인이 손흥민 선수만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중앙 지역에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대의 역습 공격도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빌드업이 좋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는 김영호 선수보다는 젊고 힘이 좋고 대인 수비력을 갖춘 조유민 선수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두면서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풀백 포지션은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공미 자리에 손흥민 선수를 뒀기 때문에 중원에 또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곁을 서령우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 지역도 커버를 해주고 또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줄 때는 서령우 선수가 사이드를 파고 들어가서 오른발 정발 윙으로 올라가서 이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공수의 균형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상대가 내려서서 경기를 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또 오른쪽 측면에서 접고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를 통해서 오세훈 선수의 헤더를 노릴 수가 있고 오세훈 선수가 흘려주는 공을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침투해서 슈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를 기점으로 또 사이드에는 사이드 전문 선수들이 뛰면서 손흥민 선수는 중앙 지역에서 슈팅을 노리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술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 알 가프리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무샤프리라든지 또 알 야흐마디, 알사비 같은 이성 공격수들이 사이드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알 가프리가 흘려준 세컨드 볼을 확보해서 슈팅 때리고 2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문을 노리거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알 사디가 조금 수비적으로 움직이는데 알 알라비 선수가 이라크와의 경기에 퇴장을 당하면서 뛰게 된 파와즈 같은 경우가 빌드업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허점을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만 같은 경우 이라크와의 경기 전반 25분에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테크니션인 오른쪽 공격수 알사비가 기가 막힌 트래핑 이후 빠르게 돌아서면서 벼락 같은 오른발 발리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런 알사비의 기술과 속도와 타이밍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날 경기는 왼쪽 센터백으로 김민재 선수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반 27분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전방 롱패스를 또 한 번 세컨드볼 경합 속에 알 야흐마디가 이어받아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렇게 최전방에 알 가프리 선수가 타워 역할을 해주면서 흘러나온 공을 이성 공격수들이 받아서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타이밍에 슈팅을 때리는 점들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중거리 슈팅도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고 경계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열심히 시도하지만 라인 전체를 끌어올리진 않거든요. 공격 지역에 이제 원톱 뒤에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또 2명의 중간 미드필더 중에 1명이 올라가서 5명이 앞에서 진을 치고 압박을 한다면 그 뒤로 넘어올 롱볼을 대비해서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라인이 하프라인 뒤에 조금 내려서서 막거든요. 5명이 따로 떨어져서 뛰게 되는데
빨리 뒤로 때려 내려갈 수 있는 속도가 없는 조금은 30대에 접어든 수비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 있어도 키가 작잖아요. 즉 우리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하는 롱킥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무리해서 후방 빌드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현우 선수 내지는 또 롱킥이 좋은 김민재, 조유민 등 센터백들이 바로 스트라이커 위치로 공을 때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때려놓는 공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장신의 오세훈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고전했던 주민규 선수가 아닌 새로운 선발 스트라이커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2-3-1 기반으로 라인을 높이 올리면서 공격하는 오만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 상태에선 이 선수들이 빠르게 내려가긴 하지만 이 단신 센터백들이 명확한 공략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도 174cm의 오른쪽 센터백 알카미시가 많이 흔들렸고 이쪽이 공략을 많이 당했는데 이쪽으로 오세훈 선수를 일부러 좀 경합시키고 붙여주면서 훨씬 더 신장적 차이를 공략하고 특히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에서도 빠르게 이쪽으로 공을 넘겨주면서 사이드 체인지를 하면서 황희찬,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이 공간을 빠져들면서 떨어지는 공을 받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 좌우 풀백들이 매우 높이 올라가서 사이드 공격을 펼치고 중앙 지역에 이제 이선 공격수들이 최전방 공격수 위치를 넘나들면서 많은 숫자를 공격 지역에 두고 있어요. 대신 그로 인해 생기는 수비 공백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약간 박스형, 사각형 형태로 알카밋이 무살람이 앞에 배치되는 형태로 후방 빌드업도 하고 수비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드러난 약점은 말씀드린 대로 두 센터백의 높이의 문제 그리고 좌우 풀백 뒷공간의 수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라크가 활용했던 오만전의 공격 장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라크 선수가 전진 크로스를 올렸을 때 중앙 공격수가 이제 상대 센터백과 헤더 경합했을 때 헤더를 이제 했는데 수비와 딱 부딪히면서 코너킥을 얻게 됐어요. 그 코너킥에서 이라크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장면에서는 오세훈 선수에게 크로스를 바로 올려서 오세훈 선수가 떨궈준 공을 왼쪽에 황희찬이라든지 오른쪽으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가 빠져들어가면서 공을 확보하고 슈팅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오세훈 선수 뒤쪽으로 아예 깊이 때려놓고 그 뒷공간으로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빠져들어가게 하면서 슈팅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이런 롱볼과 크로스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도 물론 빠르긴 하지만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가 아니라 중앙에서 결정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은 아예 윙 플레이어에게 맡겨야 된다. 이번 경기 황희찬 선수를 사이드에 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의 오른쪽 풀백인 칼판 선수가 특히 인버티드 풀백 역할도 하고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주로 전담하기 때문에 그 뒤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황희찬 선수에게 맡겨놓고 그의 컷백이 손흥민 선수나 오세훈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득점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와의 경기 오만이 후반 추가 시간 1분까지도 동점골을 노렸고 사실 이 장면은 수비 지역 알 무살라미 선수가 오른쪽 전방 깊숙한 것으로 한 번의 패스를 때려 넣었을 때 오른쪽 수비수인 칼판이 어느새 등장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가운데로 쏠렸기 때문에 이라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 조금만 칼판 선수의 결정력이 좋았다면 오만이 충분히 이라크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알사비도 오른쪽 사이드에서 돌파가 좋고 슈팅 타이밍이 좋고 칼판도 문전까지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경기는 베테랑인 김영환 선수보다는 수비 개인적인 속도와 대인 방어 능력이 좋은 김민재, 조유민으로 센터백을 구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끊어내고 한 번에 이 칼판의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황희찬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는 롱패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무리해서 중앙지역을 거칠 필요 없이 공격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오만의 도전적인 축구를 막아낼 수 있고 또 오만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들의 안방에서는 공격적인 플레이도 많이 시도하고 좀 도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경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좀 두려워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아시아의 강호이기 때문에 수비를 초반에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휘말려들지 않고 천천히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도 공격을 하러 올라올 때 그 뒤를 롱볼, 높이를 활용한 다이렉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우리도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오만 원정이 어렵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값진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준TV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를 함께 보면서 소통하는 라이브 입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오만과의 월드컵 예선 2차전 입중계는 9월 10일 화요일 밤 10시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을 합니다. 경기 실제 킥오프는 밤 11시이고 KBS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KBS 해설위원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한준TV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 정밀 분석 프리뷰도 한준TV를 구독하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경기 종료 직후에는 신문설 해설위원의 실시간 연결 라이브 관전평을 한준TV 입중계에서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축구 감독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오만전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한준TV 입중계로 오만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입중계와 라이브 방송 일정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